요거는 대구 지역에서 라이브하고 부산 지역에도 같이 올려드리려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어, 어, 묻혀버리더라고요. 뉴스가 묻혀버려서 제가 따로 검색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제가 그 전에 자료 찾아놨던 뉴스 링크를 제 주요 뉴스가 있으면 제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놓거든요. 거기서 다시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17분 계시대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부동산 시장 종말. 근데 정부가 뜸들이고 있어요. 뭘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정말 이거 나오면 부동산 시장 끝장입니다. 생각나는 거, 하여튼 채팅하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그냥, 달려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부동산 시장 종말. 이거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 혹은, 실거주를 바라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다운된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 서로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서로 다를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양도세 면제, 이런 부분은 아마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거겠죠. 이거 나오면 죽는다는 게 말이 아닙니다. 예. 네, 방혜진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취득세, 이거 효과 없는 거 맞잖아요. 원장관님이 일단 이 세제 혜택 관련된 것은 안 하겠다, 라고 일단 했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취득세는 인하하면은 산다는 말은, 이 소리다. 안 믿는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지난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을 때 전부 다 댓글마다 조정만 해제만 되면은 다 산다고 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없었어요. 대구에서만 없었냐? 부산에도 없었어요. 부산은 대구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 투기성이 대구보다 조금 더 심해요. 조정 대상 지역 과거에 한번 해제되고 나서 몇 달 사이에 가격이 2배씩 오르는 그런 현상을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그렇게 그럴싸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없었어요. 취득세 이거 일단 못 믿어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5년간 한시입니다. 5년간. 5년 이후에 집값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배 오를까요? 저는 오늘 2배짜리 상품을 발견했어요. 2배짜리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률은 낮아요. 이거 제일 끝에 말해줘야 되나? 2배짜리 10년 한도로 2배가 보장받는 상품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취득세 인하하면은 일부 사람들 혜택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곱하기 2배는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5년 한시라고 했는데 5년 이후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거 지나고 나면 갑자기 주택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5년 이후에도 과연 개선될까? 오늘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나오면 끝장난다 하는 게 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예고편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8월 중순 이후로 갑자기 매물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억제기가 시작되면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었죠. 제가 요거 정리해서 한 번씩 보여드렸잖아요. 35세 미만만 50년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은행들이 중단 중이고 50대는 30년 초과 주담대 불가하다. 여기에서 나중에 주요 변화가 생길 거예요. 변동금리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말, 곧 떨어진다는 말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그 테니션 익명 게시판에 글을 한 개 남겼어요. 누가 곧 떨어진다는 뉴스 링크를 가지고 왔길래 제가 1월 곧, 2월 곧, 3월 곧, 4월 곧 땡땡땡땡땡 10월 곧 땡땡땡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랩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던데 사실 거기에는 1월 달부터 계속 이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 투자, 잔기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한 5번 정도는 말씀드렸지 싶어요. 작살났어요. 미국채 30년물 이런 거 투자했던 사람들 작살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변동금리로 들어간다? 이 쉽지 않죠. 그 변동금리로 못 들어가요, 지금. 왜 못 들어가요?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든요. 한 10% 정도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떨어질 거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럼 고정금리로 들어가려면 이 기본 4% 후반부터 시작일 거예요. 미국은 7%, 8%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4% 후반. 그 아주 관대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카카오뱅크 추가 주택 구입 1+1으로 인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형 중단 말씀드렸었고, 요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는 것들 안 된다는 부분, 특례에서도 불구하고 특례는 이미 이제 종료되어 버렸어요. 우대형은 일반형은 이제 종료되어 버렸다. 우대형 남아있지만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보한다 그런 말도 없어요. 뭐 MBS를 발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돈을 또 빼갖고 막아가지고 또 외화 그런 돈 땡겨서 막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끼 금리 혹해서 알아보면 중금리로 연결되기도 하고, 우회로가 이제 거의 없죠 이제. 근데 우회로가 있긴 있어요. 우회로가 있긴 있습니다. 우회로가 있긴 있어요. 제가 요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도 일부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뭐 기업은행 뭐 이런 것, 또 다른 내용을 뉴스를 얼핏 보다 보니까 요런 내용이 본 것 같았어요. 저도 이거 바로 이건 주워 들은 내용이라 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채권 말씀드릴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자잘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장난은 조금 더 채권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잘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잠깐만 댓글 보고 갈게요. 네, 깽깡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50%.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집값을 떠받쳐야 되니까. 네. 24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뭐 집주인한테 계약서 한 장 다시 시작하죠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12월 달에 계약하고 1월 달에 다시, 그게 가계약도 안 되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계약서 한 장 다시 쓰고 50%. 청년이 아니라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참. 자, 그럼 자잘한 뉴스, 요 뉴스입니다. 10월 3일자 제가 저녁에 요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중장년층 미래소득 적으면 DSR 산적 때 만기 축소 검토. 이미 한번 이야기는 있었죠. 이미 살짝 맛보기로 한번 살짝 있긴 했었어요. 50대에 30년 초과 주담대 불가하다는 맛보기는 있었어요. 근데 요 뉴스입니다. 요 뉴스. 매일경제 뉴스. 요 뉴스 원본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 은퇴 후 소득 따라 만기 40년 미만으로. 요 뉴스 조금 읽어드릴게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요 DSR로만 기억하시죠? 상정 때 중장년층의 미래소득 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만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지나갔으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로소득 의존도가 큰 40대 차주의 경우 60세 정년을 감안해 만기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그럼 50대는 주담대 10년 한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내가 딴 걸 요걸 팔고 다음 걸 갈아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런 일들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4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좀 더 큰 집으로 가기를 원해요. 5억짜리 집으로 가기를 원해요. 나는 기존 대출이 30년 한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근데 갈아타려고 보니까 웬걸 대출 한도가 10년으로 줄어들면서 대출 금액이 팍 쪼그라들어 버리죠. 거의 반토막 세토막이 낼 정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이것을 검토하고 있대요. 왜?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요 뉴스입니다. 요 뉴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쭉 있었는데요.
요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대출을 해줬어요. 40조. 그 중에서 10조 정도는 대환이에요. 어차피 기존 대출 바꿔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10조는 시장에 더 초과로 풀린 돈은 아니다. 그러면 30조는 더 풀렸어요. 근데 월별 가계대출 증감 보면 특례로 30조가 풀렸거든요. 올해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7%대에 막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올해 대출 증가했는 걸 보니까 1, 2, 3월 달 감소, 나머지 2, 3, 4, 5, 6, 7, 8 증가. 이거 다 해봐야 똔똔이에요. 똔똔이. 제로예요. 올해 가계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럼 이 30조나 돈 풀려가지고 했는데 누군가는 특례 돈을 받아서 실거주라는 이름으로 집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오만상 셀이 팔았다는 거예요. 집값 오른다 했던 사람들이 팔았을 확률이 더 높겠죠. 누군가는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만약 다 사기만 했다면은 이 30조 플러스 탔는 더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은 가계대출 증감분이 훨씬 더 커야 될 건데 40조라는 돈이 풀렸는데 그럼 월별 가계대출 증감 이게 40조는 플러스가 30조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30조 플러스 안 됐거든요. 요 부분 단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요 앞부분에 대한 해설 조금 더 곁들여 갑니다. DSR 제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할 때 현재 소득에 맞추어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요. 내가 20대예요. 월급 2,000 받아요. 30대예요. 3,000 받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대에 대출 받으려고 보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 한도가 너무 작아버려요. 그래, 니는 40대, 50대, 60대까지 일할 거니까 그럼 이쪽 한 중간 정도 되는 소득에 맞춰가지고 지금 네 연봉은 2천밖에 안 되지만 연봉 4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대출 한도를 잡아줄게.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옵니다. 20대 초반 차주가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에 따라 소득을 20에서 50% 정도 높게 잡혀준다. 소득 2천, 연봉 2천밖에 안 되지만 여기 최대 50%니까 3천 정도로 높게 잡아줍니다. 근데 장년층은 내가 50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DSR 30년, 40년 이렇게 잡아서 지금 현재 막 대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밖에 더 안 된다는 거죠. 10년밖에 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DSR의 만기를 줄이는 요소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잔잔한 이 대출은 지금 2030이 집을 많이 사니 많이 어쩌니 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주택 구매 비중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핵심적으로는 40대 중반을 좀 넘어가는 이 계층부터 제가 지난번에 그 게시 글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이 층이 시청자로 가장 많이 있어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갈아타기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고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50대 중반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의 집 구매까지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 대출 한도가 이거 치명적이죠. 이거 완전 치명적이에요. 요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설명했다.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 힘들다, 소비가 침체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 소비 침체되는 건 결국 돈이 이쪽으로 주택시장으로 다 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도 안 사, 외식도 안 해, 소비도 줄여, 명품도 줄여, 다 나머지가 다 죽을 판이더라.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아까 저기 장나라님이 채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요거 우리나라도 한 4.23% 되지 않겠나 요렇게 바라봤습니다. 왜 미국이 같은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4.856이에요. 제가 또 다른 캡처본에는 미국 30년 5% 찍었는 것도 있어요. 5% 찍었는 것도 있어요. 4.856입니다. 미국이.
이거 똑같이 하루에 뭐 1%씩 변하는 것 같아도 3%일 때 국제금리 3%일 때 1%랑 지금 4.8%에서 1% 변하는 거 그 체감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4.8%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지금 미국이 5.5%죠. 기준금리가 5.5%예요. 이거를 1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4.8% 정도 될 거다. 한 중간치를 잡아봐도 10년 후에는 0.7, 한 4.1%. 이거 저금리인가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체감해야 됩니다. 올해는 5.5%, 내년에는 5.1%, 뭐 5.25%, 그 다음에는 또 5.5%, 5.1%, 뭐 4.9%, 4.8%,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손 치면은 이 10년물의 의미가 대충 요렇다라는 걸 보면 될 거예요. 앞으로 10년간은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2배짜리 확정수익 상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 리스크는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처럼 갔으면 좋겠다. 저금리, 저물가 괜찮다. 장기 불황이긴 하지만 괜찮다. 여기에 그 남미적인 요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죠. 뭐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또 요동칠 것이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아마 제가 캡처는 떠오진 않았는데 미국 30년물 아마 그쯤 될 거예요. 만기는 16년 남았는 게 있어요.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7%를 보장해 줍니다. 요거 72의 법칙 있죠. 72의 법칙. 72 나누기 연간 7% 하면 10년이 지나면 그게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돼요. 미국 국채였습니다. 미국 국채. 근데 불안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국채. 무엇이 불안정한 부분이냐. 기존의 환율이 최근 10년간은 환율이 1100원대에서 놀았어요. 환율이 1100원대에 놀았어요. 지금 1300원이에요. 1360원이죠. 네, 여기서 한 20% 정도, 환차손이 한 20% 정도 발생할 수도 있다. 환차손이 20%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만약 1억을 넣었어요. 10년이 지나면 2억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2억이 돼요. 환차손을 맞으면 이거 20% 맞으면 4천만 원 두드려 맞으면 1.6억이 되죠. 물론 여기에 또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미 국채가 16년 남았는 것이 7% 보장하는 상품도 있더라. 근데 혹여나 우리나라 환율이 더 치솟는다든지 무슨 또 뭐 이런 큰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저건 2배가 아니고 3배, 막 4배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는 올해 초반에도 터키 리라화와 달러, 요거 올 초가 아니네요. 작년 10월경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60원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그때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얼마였냐? 요거 달러당 1달러당 지금 27인데 그때는 18리라였어요. 18리라였어요. 이거 얼마나 그 터키 리라화가 가치가 더 평가절하되었나요? 우리는 1460원이던 것이 1360원으로 안정을 되찾는 동안 터키는 엉망으로 망가졌어요. 터키의 화폐 가치는 엉망으로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남미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부 국가에서 있죠. 아무튼 간밤에 아마 오늘 뭐 주식 시장도 뭐 많이 빠지고 많이 놀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유가가 좀 많이 빠지고 그래줘야 되는데 유가는 또 89불이에요. 10월 말이 되면 그 기름값 유류 보조금이 아니죠. 이거 세금 깎아주는 부분 있죠. 이거 사라지고 나면 지금 1700 중반대에 1750원대 휘발유 가격이 한 200원 정도 더 상승한다고 하죠. 그럼 오르는 물가를 이제 감당해낼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다. 그래서 투자한다고 지금 이렇게 막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 위기가 가장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끝이 보이고 어느 정도 끝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봐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가 4.3%로 뛰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거 좋은 기회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잡을 것이냐? 아니죠. 이거 4.6% 했을 때도 아니다.
과거 제가 어제 그 추석 때 영상에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추석 때 영상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과거 일본이 장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국채 수익률이 한 6.5%, 거의 한 7% 정도 됐었어요. 아, 이 정도 와야지. 아, 위기가 왔구나. 뭐 위기가 왔구나. 환율이 치솟구나. 금리가 치솟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우리 4.3% 너무나 평온하지 않습니까? 미국 30년물 5%, 10년물 거의 4.9%, 영국 4.6%, 호주 4.6%. 우리나라 태평성대입니다. 정말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어디 하나 무너져 내릴지는 모르겠더라.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센 거 아까 DSR 한도 50대는 야 10년 한도로 대출을 해줄게. 니 연금 많나? 연금 많아? 부부 해가지고 연금 해보니까 연금 한 400만 원 받아? 근데 이 400만 원 받는다는 게 국민연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연금 400만 원 받는 사람은 정말 없죠. 정말 없죠.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곤 하죠. 이 정도는 아주 희소하죠. 50대한테 10년 동안 대출해주고 40대한테는 만기를 20년으로 적용한다든지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무진장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입주를 위해서 대출만 받아도 연간 25조 원의 주담대가 늘어나요. 정부에서 암만 쪼아 붙여도 내년 되면 또 주담대 또 늘어납니다. 왜? 신축하는 입주한 아파트 올해도 많았지만 내년에도 많다. 수도권에도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또 무섭게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세자금 대출 DSR 규제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긴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또 무서운 거 뭐가 있나요?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DSR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 DSR 무풍지대인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신규 분양과 관련된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DSR 무풍지대죠. 이거 왜 내버려 뒀느냐? 왜 내버려 뒀느냐? 이거 청약하고 이제 전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어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남겨뒀다. 아무튼 이 부분까지 손대면 정말 이건 막장이다. 이 건설회사 너는 일단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난 자동차도 살려야 되고 반도체도 살려야 되고 여러 산업군 손봐야 될 때가 많던데 더 이상 너한테 매달릴 수가 없다. 거의 뭐 포기할 때쯤 되면 이게 DSR에 적용하는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DSR에 적용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DSR 이거 뭐 상관 있나요? 뭐 이게 상관 있나요? 건설사 분양하고 이런데 상관 있나요? 얘도 건들지도 모른다. 그냥 제일 치명적인 것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이 자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이 뉴스로 나왔다라는 부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아주 극약 처방이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댓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게임을 잠깐 멈춰 놓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분위기라면은 야 4월도 12월도 그렇고 누구한테는 큰 위기일 것이고 갑자기 자영업 부채 원리금 상한 유예해놨던 것도 10월이 종료되던가요? 9월이 종료였나요? 9월이 종료였나요? 10월이 종료요. 연체가 7조율입니다. 7조. 말이 7조지 그 장난 아닌 돈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뭐 무슨 어딘가에는 약한 고리는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뭐 기회는 늘 뭐 올해 12월이 되었건 내년 4월이 되었건 뭐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60년 지금 50년짜리 해도 저거 대출 막 급속하게 땡겨가지고 뒷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뭐 유럽에는 뭐 100년짜리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좀 뭔가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예. 네, 포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간밤에 보면은 무섭습니다. 자다가 막 벌떡벌떡 깨가고 놀라가지고 봅니다. 여금금리 살벌합니다.
미국은 채권이 10년물 5%. 게다가 신규 주담대는 8%라 그랬어요. 신규 주담대 8%. 우리 당장 요 국채 요 취소잖아요. 요거 4.3%잖아요. 대출금리 올라가는 소리가 또 들릴 거예요. 또 들릴 거예요. 저 은행채나 이런 것도 지금 막 찍어낸다 그러죠. 한동안 억눌렸던 은행채 막 찍어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채권 시장. 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근데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는 거죠. 네, 국채 8% 폭락. 예, 10년물 기준으로. 한 10년 전에 그 위기 수준보다 더 높은 채권 수익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준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뭐 환율을 좀 붙잡든지 뭐 해야 되는데 와 나중에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서 내놓는 것이 정말 대책이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가 땡기고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가 땡기고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가 땡기고 이제 더 땡겨올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와르르 하는 그런 상황도 무시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 듭니다. 한국채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1월 달부터 금리 떨어집니다. 곧 떨어져요. 2월 달에 또 뉴스 나옵니다. 금리 곧 떨어집니다. 곧 3월 달에 또 뉴스 나와요. 곧 이걸 믿고 채권 장기채를 투자했는 사람은 이것도 막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냥 채권이었으면은 이자 뭐 조금 손해보고 뭐 10년 20년 가져간다 치지만 이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 막 있잖아요. 3배짜리 TMF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작살 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죠. 예. 아무튼 그 주식시장이 보니까 그 추석 연휴 때 일본도 한 3% 정도 빠졌었고 홍콩이나 이런 쪽도 한 3% 정도 빠졌었고 미국 나스닥 100 이 정도만 멀쩡해 보였지 나머지 시장들이 박살 났었는데 한국 시장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 것 같습니다. M2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드크로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뭐 더 채팅창에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보시고. 네, 김지현님 이제 뭐 오시자마자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요 뉴스 나오는지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 뉴스가 묻혀버려서 일단 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 이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얘들이 무시무시한 뭔가의 계획이 있구나. 무시무시한 계획이 더 있구나. 뉴스가 안 찾아집니다. 뉴스 찾기도 힘들면 똑같은 제목으로 넣었는데도 뉴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뭐 풀리면 뭐 한다, 뭐 해주면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경계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달달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 봐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가정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정에도 평온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비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